자, 일단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극한값 계산이거든요. 극한값 계산.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이고, 극한값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를 개념으로 만들고 정리하는 이유는 매번 어떤 극한을 계산할 때마다 대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이 극한값은 그 대입하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줄여서 어떻게 하면 빨리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겠느냐인데,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원리 중에 하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0으로 수렴한다 라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x에다가 점점 큰 값들을 집어넣어 보면 전부 다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테니까, 자,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줄 거고요. 자, 요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줄 거고, 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사실 세 번째냐 네 번째냐 굉장히 뭐 순서가 뒤바뀌는 책도 있고 뭐 이대로 되어 있는 책도 있지만, 극한값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만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 극한값의 성질을 이제 배워보도록 할 텐데, 자, 이 극한값의 성질을 먼저 배우고 나서 계산을 하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0분의 0꼴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빨리 갔던 거고, 극한값의 성질을 우리가 배우면 조금 더 익숙해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극한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때 굉장히 애매모호한 정의예요. 이게 정확한 정의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한없이 어디로 가까이 간다라는 말 자체가 수학적으로 굉장히 좀 이상한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정의이긴 하나, 그래도 우리는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애매모호하더라도 이렇게 되지 않겠니라고 했을 때 다들 수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하지만 해보자는 거예요. 즉, 정의 자체가 애매모호한 것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의를 배우고, 수학의 과정은 정의를 배우고 증명을 한 후에 어떤 성질을 이끌어내서 그 성질을 활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수학의 모든 과정이에요. 자, 이게 수학의 모든 과정인데, 자, 이 수학의 모든 과정 중에 정의가 애매해요. 그럼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성질을 이끌어낼 수가 없죠. 그럼 활용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하지만 얘는 애매모호한 정의이긴 하나 고교 과정에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야, 너네 정의하지 말고 증명도 하지 마. 증명은 대학교 가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수학을 배우고 싶다면 그때 와서 증명을 하고, 일단은 이러한 성질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테니 활용 한번 해봐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극한값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는 이렇게 된대. 누군가 얘기해 줬으니까 그거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즉, 우리는 뭐 없이 증명 없이 그냥 사용만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단 이 성질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얘를 정확하게 모르면 여기서부터 끌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매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정확하게 암기를 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성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 조건이 필요해요. 즉, 가정이 필요한데, 자, 리밋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이 알파로 수렴하고, 자, 수렴하고, 그 다음에 리밋 x가 a로 갈 때, 자, gx가 베타로 수렴한다면, 이거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수렴한다라는 게 조건이에요. 우리가 수렴과 발산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만, 수렴한다라는 게 조건이니까, 수렴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이런 성질이 성립한대요. 리밋 x가 a로 갈 때
상수 실수배가 되어 있는 거죠. C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C가 곱해져 있는 걸 끄집어내서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과는 C 곱하기 알파로 계산을 해도 괜찮다. 실수배 되어 있으면 밖으로 빼내도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빼내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가요. 그러면 120x 마이너스 354, 360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자, 얘가 3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3보다 큰 값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3.1, 3.02, 3.001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 값을 계산을 할 때 120을 끄집어내놓고 계산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하고 얘가 여기로 갔을 때 이 값은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걸 우리가 배웠으니까 120 곱하기 0으로 계산을 해서 아, 얘는 0이 되겠구나. 120 곱하기 0으로 계산할 수 있겠구나. 아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통인 어떤 실수가 있으면 밖으로 뽑아내서 계산할 수 있고 이거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리미트 x가 만약에 뭐 3으로 가고 있는데 뭐 3x분의 뭐 5 빼기 뭐 5x분의 12를 계산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얘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 분모가 굉장히 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값들은 15를 이렇게 곱해 놓고 밖으로 15분의 1을 빼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좀 덜 불편한 이러한 형태의 모양이 나올 테니까 이런 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재미가 없죠. 네, 재미가 없는 내용. 왜냐하면 이 원리를 막 이렇게 찾아서 우리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내용도 아닌데다가 원래 수학은 재미없으니까 재미가 없는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재미없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쓴 약이 몸에 좋듯이 이렇게 재미없는 내용도 굉장히 여러분들 수학 지식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더해져 있는 꼴도 두 개가 수렴하기만 한다면 따로따로 계산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계산을 해도 된다.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fx와 그 다음에 더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gx 따로따로 해도 되고 그 값이 알파와 베타였으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다. 마이너스를 해도 똑같이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3번은 뭐냐면 더하기 빼기를 했으니까 곱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거 하다 보면 이 생각나는 어떤 그 기호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수1 마지막에 배웠던 시그마라는 기호도 이런 거 됐었거든요. 밖으로 뺄 수 있다. 더하기는 쪼갤 수 있다. 빼기도 쪼갤 수 있다. 시그마 기호는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그마는 뭐가 안 됐었냐면 곱하기가 안 됐었죠. 근데 이 리밋이라는 기호는 곱하기까지도 돼요. 굉장히 편한 거죠. fx랑 gx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 리밋 x가 a로 갈 때 자, fx랑 gx를 따로따로 계산을 한 다음에 두 개를 곱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한 다음에 두 개를 곱해도 괜찮다. 곱하기도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누기도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x가 a로 갈 때 fx를 gx로 나눠요.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로따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x가 a로 갈 때 fx를 리밋 x가 a로 갈 때 gx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가 있고 이거를 베타분의 알파라고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누기마저도. 자,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베타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돼요. 자, 베타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 때 자, x가 3으로 갈 때 x-4 이거 어디로 가요? 자, 이런 우리가 쉽게 그릴 수 있는 함수들은 그냥 대입만 하면 값이 나온다고 했죠. 극한값이 나온다고 했죠. 대입해 보세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자, 2x라고 하는 값도 마찬가지로 6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리밋 x가 3으로 갈 때, 자, x-4를 2x로 나눈 것도 각각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얘는 어디로 가고 6으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1로 간다. 그래서 이것 따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겠지만 실제로 당연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연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이제 성질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성질에 맞춰서 차근차근 사용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용만 해주시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 내용 되게 애매한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게 뭐 어디 쓰여? 라고 생각이 드는 내용일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문제 풀어온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어떻게 썼냐? 뭐 이런 거 보죠. x가 1로 갈 때 x-1분의 뭐 2의 x-1분의 뭐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때도 이거 일단 인수분해해서 약분을 하잖아요. x가 1로 갈 때 2의 x-1에 x-1에 x 플러스 1이라고 쓰시고 그리고 나서 약분한 다음에 x를 1로 보내야 되는데 x 1로 보낼 때 분모가 2가 있잖아요. 2 있는 건 앞으로 끄집어내서 계산을 해도 된다는 첫 번째 성질이 사용이 된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질들이 다 여기 녹아져 있어요. 즉, 이 성질을 여러분들이 종합하면 이 네 가지 성질을 다 종합하잖아요. 그러면 이 리밋이라고 하는 기호, 수렴만 한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써왔던 어떤 수의 체계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에 있는 이 fx나 gx를 마치 수렴하는 값이라면 실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 실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거의 수학을 얼마나 배웠죠? 한 10년 배웠나요? 한 7, 8년 정도 배웠을 때 했던 방법대로 계산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런 원리를 알려준 거예요. 실제로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건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어쩌라고? 네. 어쩌라고? 뭐란 얘기야? 문제 나와?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많이 나오는데 문제를 보고도 이게 어디 나와요? 계속 나오거든요. 네. 계속 나오는데도 여러분들은 잘 하지 못해요. 마치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런 거죠. 3 더하기 1 더하기 7을 하라고 해서 당연히 이렇게 계산하고 11이라고 계산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죠. 이렇게 차근차근 계산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따로 바꿔서 교환법칙 쓴 다음에 결합법칙 쓴 다음에 이렇게 더해서 하잖아요. 여기에 교환법칙 한 번 썼고 결합법칙 한 번 썼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마치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마시고 사는 공기처럼 공기와 같은 그런 편안함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편안한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이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도 안 치죠. 네, 정리하시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도 된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세요. 금요일날 못 오고 가세요. 뭐 맨날 빠져요. 조현민이야? 아니, 좀 금요일날에 학교에서 뭔 일 있죠, 금요일날? 아, 금요일날 축제예요? 그럼 토요일날 오세요, 토요일날. 토요일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토요일날 6시 15분 학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네요. 예, 오세요. 바쁠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6시 반에 올 수밖에 없어요. 6시 반에 오세요. 그때도 못 옵니까? 아니, 뭐, 축제가 뭐 합니까? 축제 때 뭐 해요? 어? 그래, 원래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잠잘 거 다 자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원래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성적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하죠? 어디서 시간을 줄여야 되나요? 시간 줄일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굉장히 많죠.
자는 시간 좀 줄여도 되고, 핸드폰 만지는 시간만 줄여도 하루에 1시간, 최소 1시간은 확보가 되겠죠. 네. 컴퓨터 만지는 시간도 줄여도 되고, 얼마나 컴퓨터를 만져댔으면 선생님 컴퓨터가 맛이 갔겠어요. 네? 그런 시간도 좀 줄여주세요. 네. 핸드폰 얼마나 많이 만드니까. 왜? 오늘 왜 이렇게 졸고 있습니까? 또 잠을 못 주무셨습니까? 저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정리하시고 나중에 선생님이 예제를 들어서 저 성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 여기에는 저 성질을 썼구나, 여기에는 저 성질을 썼구나 라는 거를 자꾸 매칭을 시켜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아, 성질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뭐 교과서에 돼 있고 웬만한 참고서에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써보면 당연히 도움이 되는 부분일 거고요. 학교에서 뭐 수행으로 막 이런 걸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 사진을 찍었다? 찍을 필요는 없는데 모든 책에 다 있으니까. 아, 찍고 나서 꼭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안 쓰시면 선생님이 중간에 검사할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쓰시면서 들으세요. 그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의 성적을 좀 올려야 되겠다는 깊은 사명감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많이 한다. 많이 한다.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이 교재가 한 800문제 정도 되고 우리가 실제로 안 푸는 문제가 한 200문제 정도 되기 때문에 한 600문제 정도를 풀거든요. 근데 이제 600문제를 방학 동안 거의 5주 동안 600문제를 푼다고 하면 일주일에 100문제 정도씩밖에 안 푸는 거라서 양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 따로따로 교재를 하나씩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따로. 그래서 선생님이 판단하는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스텝은 총 4스텝으로 나누는데 A 스텝, B 스텝, C 스텝, D 스텝. 요거는 기본서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센 수준이고, 센과 쉬운 기출. 기다리세요. 요거는 이제 시중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교재들 있죠? 그 중에 극도로 어려운 문제 빼고 나오는 게 이제 C. 그래서 기출 문제 중에 조금 어렵다,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의 난이도가 C이고요. 그 다음에 내신 그 만점용으로 보통 내는 아주 지저분하고 개념이 복잡한 그런 문제들 있죠. 그걸 우린 D 단계라고 이렇게 할 건데, 보통 이제 어떻게 조합해서 드릴 거냐면 만약에 이지학이 얘는 기본이 아주 부족한 학생이다. 그러면 A와 B를 이렇게 묶어서 줄 거예요. A와 B. 근데 얘는 아주 기초까지 필요한 학생이다. 그러면 A 위에 사실 프리 스텝이 있거든요. 기본 계산하는 연습.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묶어서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이제 기본은 좀 된 것 같고 조금 유형을 많이 풀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B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여러 개. C도 여러 개의 그 세트가 있어요. D도 한 2개 정도의 세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2개를 조합해서 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교재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로 나눠 드리면 여러분들 그 프린트 다 잊어먹고 나중에 또 주세요. 뭐 이런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직접 책을 제본해서 드릴 겁니다. 이거는 무료예요. 단 조건부 무료입니다. 처음엔 공짜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다음 책을 받고 싶다. 그러면 처음 받은 책을 다 풀어와야지만 반납을 하면 다음 책을 공짜로 나눠드릴 겁니다. 반납을 하지 않고 두 번째 책을 두 번째 책을 달라고 한다. 그러면 시중 가격의 2배를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책의 가격을 똑같이 생각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 공짜로 문제를 계속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 그 수준마다 다 다른데 저기 뒤에 저 카메라 옆에 있는 그 공간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현황판을 저기다가 좀 써놓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풀었고 두 번째 교재를 풀고 있다. 세 번째 교재를 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현황판을 만들어서 조금 더 사실 좀 짜증날 수 있지만 좀 자극받으시라고. 다 같이 안 하는 건 아니겠지? 누군가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쟤는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할 겁니다. 방학 동안 해만 하는 거예요? 방학 동안 해보고 잘 되면 분명히 성적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성적 향상을 원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조금 잘 수행한 친구들이 성적이 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약간 좀 뭔가 혜택이 많은 약간 엘리트반 형태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해볼까 뭐 이런 소소한 욕심이 좀 있어요. 자, 극한값 계산을 할 건데 이 성질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극한값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극한값 계산은 총 4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0분의 0 형태, 두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한대 곱하기 0 형태, 네 번째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 이렇게 4가지로 나눕니다. 자, 이 형태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계산을 할 때 매번 대입해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매번 대입해서 하지 않고, 자, 저 0분의 0꼴,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어떤 형태에 따라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면 극한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더라 라는 정도로 어떤 그 길을 만들어 놓는 거죠. 설명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0분의 0 형태까지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0분의 0 형태를 계산하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었다. 어떤 형태가 있었냐면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약분하고 대입하면 되는 형태. 두 번째는 유리식이 있어서 무리식이 있어서 유리화를 한 다음에 약분하고 대입하면 되는 형태로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 극한값 계산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 자, 거기 책의 13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13페이지. 자, 13페이지. 연습을 한번 하고 갑시다.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자, 1번. 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x가 1로 갈 때, 자, 1번에 해당되는 형태인데, 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 자, 요거의 극한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자, 분모 한번 보세요. 분모 어디로 가죠? 자,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 곱해져 있는 거 다 따로따로 생각해도 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자, 따로 생각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자, 따로 봤을 때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인지 보는 거예요. 익숙한 형태죠? 1을 집어넣었을 때 어디로 가겠어요? 이 분모는 0으로 가겠죠? 분자도 0으로 가겠죠? 0분의 0 형태이기 때문에, 자, 이 0분의 0 형태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될까 유리화를 해야 될까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식을 정리를 하는 거죠. x가 1로 갈 때, 자, x-1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x-1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써놓고, 자,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거 약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약분할 수 있어요. 왜? x가 1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절대로 1이 아니면서 1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값은 같은 0이 아닌 값이에요. 그래서 약분이 가능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을 집어넣었을 때 분자는 어디로 가고 3으로 가고 분모는 어디로 가요? 2로 가요. 자, 분자 분모가 각각 3과 2로 가는 거를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서 2분의 3이라고 해도 된다. 어떤 성질에 의해서? 4번 성질에 의해서. 자, 실제로 4번 성질을 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첫 번째 형태였고요. 자, 두 번째 형태는 이제 유리화를 하는 형태인데, 자, 1번에 2번 형태인데, 자, 1번에 2번 형태는 거기 있는 대표 6-2번을 보면서 얘기를 하죠. 6-2번. 자, 리미트 x가 8로 갈 때, 자, 세제곱근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64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8을 집어넣어 보면 얘가 2가 나오기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0으로 가고 있죠. 0분의 0 형태거든요. 자, 0분의 0 형태니까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화 두 개를 하는 거예요. 얘는 인수분해도 해야 되겠고 유리화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은 뭘 하고 인수분해를 하고, 자, x-8이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8이에요. 자, 이렇게 세제곱근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유리화하는 방법은 세제곱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앞에 거의 세제곱 빼기 뒤에 거의 세제곱이 나올 수 있게 곱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세제곱근 x-2에다가 자, 뭘 곱해 줘야 되죠? 세제곱근 x의 제곱 더하기 앞에 거 뒤에 거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한 거 요걸 곱해 주시면 앞에 거의 세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세제곱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세제곱근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2 세제곱근 x 플러스 4를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자, 요거 정리하면 뭐 나오나요? x-8이 나오죠. x-8이 나오니까 위에 있는 x-8과 약분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제 8 집어넣으면 두 개가 곱해져 있지만 각각 16과 그 다음에 요거 8 집어넣으면 4, 그 다음에 8 집어넣으면 4 나오니까 12가 되겠죠. 16과 12로 가지만 뭐에 의해서? 3번 성질에 의해서 각각 따로따로 수렴하는 그 극한값의 곱으로 나타내도 된다. 그래서 16 곱하기 12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이렇게 9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 나가는 것이 자, 첫 번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형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머릿속에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극한값의 성질은 뭐 최종적으로 얘기하면 극한 기호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실수처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으니까 실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굉장히 편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극한이라고 하는 걸 처음 배우지만 굉장히 편한 방법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치 뭐 그런 거죠. 요리를 한다고 하면 그 다른 나라 요리가 있는데 다른 나라 요리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로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요리를 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 요리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배우는 거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계산했던 방법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계산은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는 겁니다. 자, 무한대분의 상수는 전부 다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 자, 만약에 x 플러스 4분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있다 칩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식을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나눕니다. 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줘요. 자, 그러면 x로 나눠주게 되겠죠.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x로 나눠주시면 1이 되고요. x분의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x가 되고요. 얘는 2가 되고요. 얘는 x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보시는 거죠. 자,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무한대분의 1이나 무한대분의 4, 이 모양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0으로 가는데 이렇게 수렴하니까 각각 다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각각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시면 얘는 1 더하기 0분의 2 더하기 0인데 얘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분모는 지금 1인데 얘는 무한대 더하기 어쩌고예요. 그러면 1분의 무한대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형태는 많이 나올까요? 기본적으로 문제는 수렴하는 형태의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왜? 답을 내야 되니까. 답이 무한대가 되진 않잖아요. 단답형으로 낼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발산하는 경우는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를 냅니다. x가 무한대로 간다. 자, 2x제곱 플러스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5. 자, 이런 문제를 내게 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접근을 해보시는 거예요.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눈다. 뭘로 나눠줘야 돼요? 최고창으로 나눠야 돼요. 뭘로 나눠야 돼요? 개수는 빼도 돼요. x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x제곱으로 나눠줘 보세요. 그럼 뭐가 되죠? 2 더하기 x제곱분의 3이 되겠고요. 자, 여기는 1 빼기 x분의 7 더하기 x제곱분의 125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얘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의 제곱도 당연히 무한대거든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간다. 전부 다 0으로 수렴하고 있잖아요. 수렴하는 것들은 그냥 1 빼기 0 더하기 0을 2 더하기 0으로 나눈 그 값으로 수렴한다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극한값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성질이 쓰였어요? 아까 전에 그 성질 네 번째 쓰였죠. 나눠져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더해져 있는 거니까 더하기 빼기 성질 다 쓰였죠. 2번 성질 쓰였잖아요. 그래서 4번 성질과 2번 성질.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것들. 0으로 수렴하는데 125로 수렴, 얘는 125인데 얘는 0이란 말이에요. 그럼 125 곱하기 0이니까 곱하기 성질도 여기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질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성질을 어디다 써먹어? 어디다 써먹냐면 항상 써먹어요. 늘 써먹으니까 그 성질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고 계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x분의 4x 플러스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가면 얘 무한대로 가거든요. 무한대에다 루트를 씌워도 당연히 무한대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거든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건데, 자, 여기서 잠깐. 자, 여러분들이 지수를 배웠기 때문에 루트는 몇 차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냐면 2분의 1차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2분의 1차식. 그러면 여기는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2차식이 2분의 1차식이면 결국 이 식을 몇 차식과 동일하다라고 봐야 돼? 2의 2분의 1차니까 1차식과 동일하다라고 봐야 돼요. 1차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로 나눠준다?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눠준다. x를 분모 분자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눈다고요? x로 나눈다고요. x로. 자, x로. 자, 차근차근 할 테니까 보세요. x로 나눠주시고 얘는 4가 되고 플러스 x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자, 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양수거든요. 양수일 때는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로 합쳐도 상관없는 거죠. 루트를. 자, 이렇게 하나로 합쳐놓고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
1 플러스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1분의 4 더하기 x 플러스 x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자, 0으로 가는 거 확인합니다. 어디로 가요? 0, 0, 0으로 가죠. 그럼 남는 건 루트 1 더하기 1분의 4가 되니까 얼마다? 2분의 4에서 얼마? 2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돼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은 전부 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거를 증명하자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패턴대로 계산을 하는데 무언가를 사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런 성질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나눠져 있는 거, 더해져 있는 거, 곱해져 있는 거, 이런 성질들을 전부 다 사용만 하고 있는 거니까 잘 사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를 해 주시냐면 대표 유형 7번, 대표 유형 7번과 대표 유형 7-1번. 자, 7-1번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요. 네. 어떤 거요? 아, 이거요. 빼도 되죠.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못 빼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뒤에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어차피 똑같잖아요. 상관없죠. 네. 그래서 보통은 뺄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쓰지는 않으니까 네. 보통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7-1번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만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일단 대표 유형 먼저 풀어볼까요? 자, 일단 얘 몇 차식이죠? 분모 몇 차식이에요? 분모 1차식이에요. 1차식. 분자도 1차식이거든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고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자, 분모 분자를 1차식으로 나눠줍니다. 즉 x로 나눠주는 거죠. 자, x로 나눠주게 되면 자,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서 x는 x제곱이 될 거고요. 자, 9x제곱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서 x제곱이 되겠죠. x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3이 되겠죠. 자, 이 식을 이제 정리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 얘는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얘는 루트 1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전부 다 수렴하고 있거든요. 전부 다 0으로
0으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자 0으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수렴하는 값들이 다 보이죠. 루트 9 빼기 1이니까 3 빼기 1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루트 1 더하기 3이니까 1 더하기 3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2분의 4에서 얼마다? 2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가 문제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자 x로 나누긴 나눠야 되는데 원래 함부로 이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x로 나눠주는 건 맞아요. x로 나눠주는 건 맞는데 마이너스 3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이너스 3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려면 마이너스 3의 제곱 써주시고 마이너스를 달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똑같은 값이 되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예요. 나는 이 복잡한 경우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이렇게 항상 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저게 편하고 저걸로만 풀고 싶다. 그러면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꾸느냐? 자, 여기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을 해요. 그러면 x 대신에는 마이너스 t라고 놓으면 되는 거고요.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가겠어요?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마이너스 무한대에다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그래서 자, t는 어디로 가겠다?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식을 아예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럼 t는 무한대로 갈 것이고 자, 루트에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을 건데 제곱을 할 거니까 어차피 t제곱 나오겠죠. 이렇게 똑같이.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으면 얘는 루트 3 더하기 t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루트 t제곱 마이너스 t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플러스 3t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x 대신에는 마이너스 t를 넣는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t를 이렇게 넣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넣고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넣고 정리를 해주면 이제 분모 분자를 t로 나눠주면 됩니다.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t로 나눠주면 루트 t는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그대로 t제곱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t제곱으로 들어가서 나눠주시면 t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자, t제곱분의 3 더하기 t분의 1이 되겠고요. 얘는 t제곱으로 들어가게 되면 1 더하기 t분의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제 0으로 가는 요소들만 처리해 주세요. 0으로 가죠? 0으로 가죠? 0으로 가고 0으로 가죠? 그러면 분모는 뭐만 남고 1만 남고 분자는 1 빼기 1이네요. 맞죠? 1 빼기 1이니까 0이죠. 자, 그래서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t를 치환해서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서 풀이하는 것이 훨씬 더 실수를 덜합니다. 선생님 경험상 선생님이 해봤을 때 훨씬 더 실수를 덜하기 때문에 실수를 덜하는 방법을 택해서 여러분들 해주시고 자,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을 잘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자, 7-2번 한번 해봅시다. 7-2번. 네, 마이너스 x를 t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x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놈을 생각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x를 t로.
이건 그대로 두 개 곱해서 정리를 하면 돼요. 자,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되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랑 gx를 곱한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살짝 바꿔줍니다. t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뭘로 치환을 하면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면 t는 무한대로 갈 테니까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치환을 한 다음에 식을 다시 바꿔보는 거죠. 자, 식을 다시 바꿔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요식. 자, 요식을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t를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1, 그 다음에 플러스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t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트 t제곱 더하기 1 더하기 t 1분의 마이너스 t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곱해서 막 정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얘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요. 자,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이 상황 지금 어때요? 몇 차식이에요? 3차식이죠. 얘도 몇 차식이에요? 3차식이죠. 아, 3차식으로 나누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x가 만약에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 2x제곱 플러스 이렇게 나오고 3x제곱 플러스 뭐뭐뭐뭐 이렇게 나오면 x제곱으로 나눠줘 보세요. 그러면 뒤에 있는 식은 어쨌든 다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뒤에 있는 식은 어쨌든 다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x제곱 나눠주면 얘가 사라질 테니까 결국 뭐만 남아요? 앞에 있는 개수만 남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개수분의 개수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는. 그럼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맨 앞에 개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이거의 맨 앞에 개수 얼마겠어요? 1이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을 해요. 근데 얘가 수렴을 하기 때문에 이거 수렴하는 값과 이것 따로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게 3번 성질이었으니까 3번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t로 나눠주게 되면 루트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2x 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3x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x로 나누게 되면 얘 사라지고 뒤에는 싹 다 0으로 가요. 그 다음에 얘 사라져요. 그럼 뭐만 남아요?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최고차 개수만 남아요. 즉 이 답은 어떻게 나와요? 루트 2분의 3이 남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트를 포함해서 앞에 있는 개수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개수 따져봤더니 얼마? 루트 1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으로 수렴하는 걸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라는 게 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2번까지 해결을 했고요. 자,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1번 형태 0분의 0꼴일 때는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하거나 유리화를 해서 약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전부 다 생각하면서 뭘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식이 2차식 이상이다. 인수분해 하시고 무리식이 나왔다. 유리화 하시고 그래서 식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왔다.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면 분모의 최고항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데 위아래가 분모 분자가
분자가 같은 차수라면 결국 최고차 개수로 계산 가능한 거죠. 최고차 개수로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x를 t로만 치환해 주면 위의 얘기랑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면 되겠다. 이거는 패턴이에요. 패턴이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 머릿속에 잘 안 넣어진다 그러면 일단은 쓰세요. 쓰시고 머릿속에 자꾸 넣으려고 하세요. 아, 무슨 꼴이다? 그럼 뭘 해야 된다. 무슨 꼴이다? 뭘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극한값 계산하는 것 자체가 뭐 여러분들한테 논리적인 어떤 뭐 증명이나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성질을 주고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계산을 해봐라는 거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갈게요. 선생님이 네 번째에다 써놨는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에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두 가지 형태로 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x 세제곱이고요. x 제곱 두 개를 한번 빼보죠. 뭐 이렇게. 자, 앞에 있는 거 어디로 가나요? 무한대 세제곱이니까 무한대겠죠. 뒤에 있는 거는요? 무한대 제곱이니까 무한대겠죠.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뺀 거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해줍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을 끄집어내 보세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되죠? 1 빼기 x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한테 익숙한 모양이 나와요. 얘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럼 결국 얘는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1에다가 무한대 세제곱을 곱한 거기 때문에 결국 무한대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일반적인 다항식인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을 주는 겁니다. 쉽죠? 최고차로 그냥 뽑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첫 번째 형태인 거고, 자, 이 첫 번째 형태는 결국 최고차를 따라간다라는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최고차 개수의 부호에 무한대만 붙여주면 우리가 이것의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두 번째 형태는 이런 겁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 자, 얘는 다른 차수잖아요. 근데 얘는 보세요. 제곱에 루트 있으면 이거 몇 차식으로 봐요? 1차식으로 봐요. 1차식으로. 1차식 빼기 1차식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 방법은 뭐냐면 유리화를 해줍니다. 루트가 있기 때문에 유리화를 해주는 거예요. 루트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x. 그 다음에 루트 x제곱 더하기